2014년 9월 뉴욕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입니다. 어금니가 하나가 없는 상태였고요. 위에 치아가 조금 처져 내려와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2015년 7월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본레벨 임플란트입니다. 반대쪽은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전신 마취 후 사랑니 발치를 하셨고요. 수술 장면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며칠 있다가 그 앞 치아가 이렇게 되어 오셨습니다. 발치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2달 있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뼈가 임플란트를 잘 둘러싸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기성어벗의 PFM 보철입니다. 사랑니는 전신 마취하에서 대학병원에서 발치했고요. 그 앞 치아는 부러져서 발치를 했고요. 그 또 앞에 치아는 크랙 라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이고요. 발치할 가능성이 아주 큰 치아입니다. 신경치료 크라운으로 최대한 써보기로 하셨고요. 네. 수술 장면이 있으면 주의하시고요. 2017년 8월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본레벨 임플란트고요. 뼈가 임플란트를 잘 둘러싸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크랙 치료했던 치아가 부어 오셨고요.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 쓰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치를 해야 하고요. 크랙으로 뼈가 녹으면 J자 형태로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장면이 있습니다. 발치 4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뼈 이식을 해서 5개월 후 보철을 했고요. PFM입니다. 오른쪽이 2025년 12월 보철이 올라간 본레벨 임플란트이고요. 왼쪽의 제일 끝에가 2018년 2월 보철이 올라간 본레벨 임플란트고요. 그 앞에 치아가 2024년 1월 보철이 올라간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2024년 1월 파노라마고요. 2024년 2월 오른쪽 임플란트 앞에 치아가 아프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발치를 권유드렸으나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 하십니다. 신경치료에 들어갔고요. 2024년 5월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코어로 최대한 써보기로 하셨고요. 2025년 1월 발치를 하였습니다. 2달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디오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수술 장면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을 보시면 뼈가 다 차지 않은 것이 관찰이 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뼈에 구멍을 뚫으면 저렇게 뼈가 나오고요. 그 뼈를 뼈가 차지 않은 곳에 뼈 이식을 했습니다. 맞춤 어벗의 PFM 크라운이고요. 2025년 8월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오른쪽 본레벨 임플란트가 9년 8개월 정도 되었고요. 왼쪽 제일 끝에 본레벨 임플란트가 7년 6개월 경과했고 그 앞에 티슈 레벨은 1년 7개월 경과했습니다. 뒤에 임플란트는 5.0 직경의 본레벨 임플란트고요. 앞에 임플란트는 5.0 직경, 플랫폼 길이 5.5, 커프 2.0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뉴욕 치과에서 어금니 부위에 인터널 스트라만 타입의 임플란트를 주로 식립하는 이유는요. 1. 잘 부러지지 않고요. 2. 임플란트가 잘 씹힙니다. 3. 커넥티브 실링 때문에 임플란타이티스가 적습니다. 분명한 건 같은 조건이면 큰 어금니 부위에서나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본 레벨 임플란트보다 훨씬 오래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디자인을 조금만 더 고치면 훨씬 좋은 임플란트가 됩니다. 픽처의 직경은 5.0이고요. 플랫폼의 직경은 5.5고 커프의 길이는 2.0이었습니다. 커프의 각도도 중요한데요. 만약 플랫폼의 길이가 6이라면 파란색 커프의 각도가 조금 더 눕겠죠. 저렇게 일직선으로 있으면 음식물이 정말 많이 낄 거고요.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음식물이 하나도 안 낄 것입니다. 그러면 커프의 각도가 조금 눕는다는 소리는 플랫폼의 길이가 6.0이나 6.5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도 음식물이 덜 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황색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말이고 파절에 대한 저항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임플란트가 더 잘 안 부러질 것입니다. 커프의 각도는 결국 픽스처의 직경과 플랫폼의 직경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리고 커프의 길이도 있습니다.
각도가 적당해야 음식물도 덜 끼면서 임플란트 파절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본 레벨 임플란트보다 훨씬 낫지만 저 임플란트의 경우 플랫폼의 직경을 6.0이나 6.5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듭니다. 이 내용을 디오 임플란트 제조사에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으나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치아는 뼈와 마찬가지로 피가 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0.5mm의 뼈가 치아를 둘러싸도 유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블러드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치아와 본이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임플란트는 피가 도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뼈 자체가 영양분과 산소로 인해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는 치아에서보다 두꺼워야 합니다. 진짜 최소로 해서 1mm는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최소 1.5에서 2mm는 되어야 합니다. 자, 뼈의 폭이 7mm라고 가정하면요. 직경 5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1mm씩의 뼈가 남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직경 4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1.5mm씩의 뼈가 남겠죠. 자, 이를 보시면요. 이건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뼈의 면적의 관점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이죠. 하지만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1mm의 뼈는 뼈 자체가 구조를 유지하기에,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유지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뼈가 2, 3mm 둘러싸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 같은 뼈의 폭이라도 이 경우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둘러싸는 뼈의 면적의 관점에서 보면 위보다는 못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둘러싸는 1.5mm의 뼈는 뼈 자체가 구조를 유지하기에, 그리고 똑같이 10년, 20년, 30년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유지하기에 위의 경우보다 더 낫습니다. 예전에 뉴욕 치과의 경우 1회 컨셉으로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본 레벨 임플란트로 수술을 많이 했는데, 본 레벨로 큰 어금니 부위에 4.0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가 찢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보통은 1회 컨셉으로 했고요. 근데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큰 어금니 부위에도 4.0이나 4.5 직경의 임플란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회 컨셉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합니다. 만약에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면요, 앞에 거는 임플란트 둘러싸는 뼈의 면적, 두 번째 거는 남은 뼈의 두께입니다. 10이 아니고 100이라면 x, y 둘 다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오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뼈라면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에 정말 도움을 주는 것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고요. 이 임플란트는 디오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티슈 레벨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디자인이고요. 어쨌든 임플란트 직경과 플랫폼 직경의 차이가 커야, 그리고 커프의 길이가 길어야 파절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입니다. 플러스 너무 커프의 길이가 누워버리면 음식물이 많이 끼니, 음식물이 많이 끼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디자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커프 길이 2mm, 3mm 중 3mm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고요. 이 내용 역시 10년째 건의 중이긴 합니다. 자, 왼쪽이 디오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직경이 3.6에 플랫폼 직경이 4.8이면 커프의 각도가 많이 누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커프의 길이가 3mm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이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고요. 비슷한 직경의 같은 플랫폼 직경인데도 훨씬 얇은 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커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입니다. 덴티움에서는 커프 3이 없습니다. 저 정도의 얇은 두께 부분이 있는 임플란트는 큰 어금니 부위에서는 쓰면 파절 가능성이 큽니다. 커프 3이나 4를 만들면 저런 문제는 없어지는데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커프 2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임플란트가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고요. 뒤에가 덴티움의 본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뼈의 폭을 봤을 때는 5.5나 6.5도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황색 화살표가 길어지니까 파절 저항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빨간 선, 임플란트 직경이 길어지니 커프의 각도가 더 커집니다. 음식물이 덜 끼게 되겠죠. 그런데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서 직경이 가장 큰 것이 4.8입니다. 10년 이상 얘기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것이 없고요. 디오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든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든
어금니 부위에서는 본 레벨 임플란트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조금만 개선하면 의사도 좋고 환자분도 오래 편하게 쓰시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요. 근데 참 바뀌지가 잘 않습니다. 이 환자분을 보시면 2014년 9월에 이제 뉴욕 치과에 처음 오셨고요. 2015년 8월에 왼쪽 제일 끝에 치아가 부러졌고요. 2023년 4월에 그 앞에 치아, 그러니까 크랙으로 인해서 신경치료 크라운 한 것이 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2025년 1월에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8월이죠. 거의 11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발치한 치아는 전부 크랙이거나 크랙으로 인한 치아의 파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TFO가 치아의 크랙 파절과 마모로 나타납니다. 이갈이 장치를 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피부에 있어서 노화를 가장 잘 막아주는 것이 보톡스로 잘 알려져 있고요. 치아에 있어서 노화를 가장 잘 막아주는 것이 이갈이 장치입니다.